하나하나를 골라내기 힘든 이 현실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품을 가려는 가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베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소비자에게는 직접 수입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고 명쾌한 자료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센터리즈입니다. 향수에 깊이 빠져 사는 저는 나름대로 큼직한 커뮤니티에서 소소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문득 발견한 것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품을 가려내는 방법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쉽게 이해가 돼요.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씩 하는 비싼 향수를 사는데 가품이라고 하면 마음 찢어지죠. 하지만 가품 가려내는 방법들을 꾸준히 구경하고 각종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하나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정품 가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팩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병행 수입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이나 PC 주변기기, 의류, 신발 등등 상당히 많은 업계에서 꽤나 흔히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식 수입 및 유통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향수 업계에서는 어느 순간 이 병행 수입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가품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 병행 수입은 사실 어떤 한 회사가 제품을 독점해서 유통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연히 합법적인 것이고 수많은 업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활용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는데 어떤 잘 나가는 제품이 어떤 회사에 독점 공급이 되면 사실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현상만 발생해요.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한다던가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이 낮아진다던가 품귀 현상이 발생한다던가 등등 다방면에서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현상이 금방 발생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가품 판매하는 업자들이 죄다 병행 수입이라 하면서 팔다 보니까 가품의 대명사처럼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식 수입처를 제외한 모든 수입처는 병행 수입자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은 사실 가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수입자를 통해 수입되어진 방식을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병행 수입은 다 짝퉁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 흑역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국문택, 한글택이라고 하는 국문 라벨입니다. 이 국문 라벨은 공식 수입처든 병행 수입처든 정상적으로 수입이 된다면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부착하는 목적은 화장품에는 다양한 성분들 중에 피부 트러블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모든 성분들을 전성분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표시를 하는 게 국문 라벨의 부착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국문 라벨의 양식인데요. 사실 국문 라벨의 양식은 수입처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수입을 했으면 A라는 회사의 임의의 양식으로 A라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 부착하는 거죠. B라는 회사가 같은 제품을 수입했다면 B라는 회사 임의의 양식으로 B라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해서 부착해야 돼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국문 라벨이 조금 달라서 짝퉁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앞에 살짝 이야기했지만 의무 부착이기 때문에 국문 라벨이 없으면 당연히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니 국문 라벨이 없는 제품은 절대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배치 코드인데요. 향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배치 코드를 아실 거예요. 이 배치 코드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생산 일자를 나타낸 영문과 숫자 조합의 코드예요. 그런데 이 코드는 브랜드마다 다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배치 코드는 정품, 가품 구분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리고 이 배치 코드를 조회하는 유명한 사이트들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여러 사이트 설립자들은 향수의 브랜드사나 화장품 브랜드사, 협력사 등등 그런 데서 재직했던 분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간혹 코드가 조회가 안 되거나 일부 브랜드가 누락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 개인이 만든 것이고
사이트의 설립 목적은 광고 수익이에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여 광고를 유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예요. 물론 저 역시도 종종 이용도 하고 구경도 하지만 맹신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짝퉁 구별법을 맹신하는 건데요. 짝퉁 구별법이라는 게 어떤 수학 공식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라인상에서 구별해 주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 짝퉁이라는 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가령 노즐이 어떻다, 분사구가 어떻다 같은 단순한 정보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해서 노즐 잘 만든 짝퉁이나 분사구 잘 만든 짝퉁은 짝퉁이 아닐까요? 노즐 하나, 분사구 하나 이런 거는 브랜드사와 거래하는 제조사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차이는 오히려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소소한 차이가 발생할 때 브랜드사에서는 이른바 리뉴얼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부분이 느낌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리뉴얼이 이미 됐으면 리뉴얼 전 제품은 일단 거르고 보는 게 더 심플하고 바람직한 형태예요. 브랜드사에서는 리뉴얼이 되고 나면 제품 사진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을 죄다 새로 해야 하는데 리뉴얼 전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리뉴얼이 24년 1월 1일에 됐다면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리뉴얼 전 제품, 즉 구형 제품을 꾸준히 판매하고 있다면 일단 걸러내는 것이 맞아요. 이런 구형 제품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하고 다음 편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병행 수입은 가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수입처가 아닌 다른 수입처에서 수입을 할 때 병행 수입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물 라벨은 수입처마다 저마다의 양식으로 부착을 하는데 필수 표기사항을 포함하여 의무 부착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배치 코드는 전 가품과 무관하게 단순 제조일자를 표시한 것이며 배치 코드 조회 사이트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짝퉁 구별법을 단순 참고는 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리뉴얼 시점에 주목해서 구형 제품을 장기간 판매하는 곳을 거르는 게 간편하다. 이 정도가 이번 시간에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품 하나하나를 골라내기 힘든 이 현실에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인 가품 판매자들의 특징을 알고 걸러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향수를 직접 수입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고 명쾌한 자료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함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센토리지였습니다.